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매드랜드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네. 발굴이라기보다는 사실 약간의 소개 정도죠. 네. 원우 씨는 이 영화 언제 처음 보셨어요? 저 요번에 처음 봤어요. 요번에 처음 보셨어요? 요번에 그러니까 뭐 상 받고 막 이런 건 저도 잘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영화를 보게 될 기회가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워낙 콘텐츠가 많으니까 많았다 요새는. 보니까 네. 저 요번에 어떻게 보면 저도 기회를 얻어서 이 영화를 보게 된 거죠. 감상은 좀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한테는 이 영화가 되게 어떤 좀 힐링 영화로 좀 다가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근데 좀 많이 네,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불멍하는 느낌으로 맞아요. 네, 네. 뭐 보면 봐도 이렇게 괜찮은 듯한 야, 영화 좀 그렇게 편하게 봐도 괜찮아라는 느낌을 저한테 주는 영화였고 개방감 있는 화면이 계속 네.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의 관점은 이제 빅쇼트를 큰 발굴을 하면서 이제 어떤 서브 영화 중에 하나로 가져간다는 느낌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진짜 저런 현상들이 일어났구나 그쵸. 생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반성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제가 경제 지표나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있는 과정에서 지금 되게 그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큰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이제 bad is good이라는 그 문장인데 네. 지금은 미국이 이제 금리를 되게 높게 잡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금리를 빨리 내리기를 사람들이 다 바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금리를 내리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실업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어느 정도 높게 나와야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명분이 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달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실업률이 올라가면 좋아하는 거예요. 배드 이즈 굿이야 그게 바로. 지금 그 풍경이 매달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파트 안전지단 D등급 받으면 경축. 경축하게 되는 것처럼 거네. 얼마 전에 뭐 대통령이 이제 바꾸겠다 했는데 아무튼 그런 류의 걸 보면서 그 빅쇼트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네. 미국 실업률이 요만큼 올라가면 몇 명 죽는 줄 알아? 맞아요. 뭐 이런 대사들이 네.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저도 어찌 보면 매달 발표되는 그 실업률을 그냥 숫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몇 점 몇. 잘 됐네. 내일 주가 오르겠네. 이런 게 근데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실 이런 일인 거예요. 배드 이즈 배드인 거죠. 그쵸. 그래서 어쩌면 실제 현장에서는 배드 이즈 테러블일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사람들은 그냥 지표만 보고 금리 내리겠네 좋겠네 뭐 배드 이즈 굿이라고 하는 그 말이 누군가는 그거를 지금의 경제 현실을 보여주는 스마트한 문장이라고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이러하다. 지표에 갇힐 때 인간성을 상실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인간의 얼굴을 상실하는 뭔가 그런 저의 모습에 덜미를 잡힌 것 같은 느낌에 약간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도 함께 하면서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고 중간에 이제 이 영화에서 이 영화 여배우 이름이 좀 어려운데 프랜시스 맥도먼드라고 해요. 맥도먼드요? 네. 맥도날드가 아니라? 맥도날드 맥도맨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맥도맨드요? 이 영화 펀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중간에 한번 어떤 그 청년에게 시를 읊어주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 시가 전 사실 울었어요. 이걸 보면서.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랑 시의 어떤 그러니까 이런 시를 한번 쓰고 이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나는 그래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요 시 때문에라도 이 영화 한번 꼭 보세요. 너무 저는 강추하게 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제 영화였다. 아름답죠. 네, 그런 아름다움과 가끔 여행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뭐 그런 지역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미국이나 혹은 뭐 유럽이나 이런 데를 한번 이렇게 여행 가가지고 숙소를 주변을 걷다가 보면 되게 이렇게 주변에 건물들도 없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산지들이 많아서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가면은 이렇게 정말 뻥 뚫려 있는 그런 지대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막 그런 뻥 뚫려 있는 지점의 한가운데 뭐 이케아 매장 같은 거 크게 하나 있고 이제 근데 이제 석양이 지고 막 이런 노을 등 뒤로 이렇게 걸었던 그런 여행지에서의 경험 같은 게 겹치면서 그때 느꼈던 이제 그런 여행자로서의 어떤 쓸쓸함 같은 거 되게 어려운 말로 객수라고 하는데 그런 걸 느꼈던 경험 같은 게 겹쳐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일종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드무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여정을 쫓아가면서 전개되는 영화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최근에 바쁘게 사셨거나 좀 정신이 없었거나 좀 피폐해져 있는 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되게 이 영화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되게 무한하게 다양하고 그 중에는 이런 삶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노매드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뭐 여기서 펀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난 홈리스가 아니야. 하우스리스야.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네. 우리가 하우스는 그냥 그 물체를 말하는 거죠. 그쵸. 집. 근데 네. 홈은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배는 아니 나의 홈이야. 그래서 사실은 펀이 그 하우스가 있는 생활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는 또 이야기들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선택은 무한대로 다양한데 너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선택에 나를 맞추려고 하진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도 있는 영화라는 점에서 전 한 번쯤은 보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더 빡빡하고 막 그런 느낌이 강하니까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에서 저런 생활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던. 그게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니까. 그런 맞아.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상당히 재미없었거든요. 네. 재미 측면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재미없다는 게 진짜 무맛 같은 거예요. 그쵸, 노잼인 거. 뭐 다른 거 하나가 있어야지. 이제. 그래서 아까 원우 씨가 말씀하셨던 그 시를 읊어준 그 아름다운 네. 장면이 나타나기 전에 네네. 제가 갖고 있는 편견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담배를 빌렸던 제가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막 이런 것만 영화에서 늘 뭔가 사건 사고로 도파민 중독. 이게 무슨 제가 무슨 자극 요소가 또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만. 체오프의 함정이죠. 그렇죠. 체오프의 함정이야. 권총이 나왔으면 발사가 돼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시를 주니까 제 입장에서 이건 뭐야? 그러니까 저도 제 스스로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 이 관념 속에 있구나 나는. 네. 권총을 빵 쐈는데 꽃가루가 팡 터진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게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삶의 양식을 그냥 부숴버리다 보니까 제가 그 안에서 재미가 없네라고 처음에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이 작품이 상을 받았구나.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이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원우 씨 감상에 좀 더해서 제 좀 첨언하면 이 영상물이 영화를 넘어서 이 영상물이 그냥 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한 시대의 새로운 단면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죠. 당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뭐 저희가 빅쇼트 때 얘기했던 뭐 온라인 오프라인 뭐 그리고 뭐 앞면과 뒷면 이런 거 다 떠나서 근데 당신의 마음속에 원하는 그 삶의 양식이 있으면 그냥 그것 그대로도 가치가 있어. 를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빅쇼트도 미국적인 영화지만 노매드랜드도 굉장히 미국적인 영화다. 이게 그냥 제가 갖고 있었던 감상이거든요. 그래서 원우 씨가 말씀하시다가도 잠깐 나왔었는데 우리한테는 노매드보다 이 집이 없는 사람은 그냥 홈리스였어요. 그렇죠. 노숙자. 네, 노숙자예요. 이게 자본주의적 용어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아니야, 홈리스가 아니야, 노매드야. 그 사람들은 그냥 유목민인 거야. 선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흔히 미국 하면은 뉴욕이 떠오르고 서프라임 모기지가 떠오르고 탐욕이 떠오르고 자본주의의 총화가 떠오르는데 아니야, 그것만 있지 않아. 여기는 그것만 있지 않아. 이런 것도 미국이 먼저 시작해. 그 반대급부에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도끼를 품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이 삶이 또 있는 거야라는 이 점이 이거 전 미국의 사대주의라기보다는 미국이 갖고 있는 진짜 큰 힘이구나. 이 다양성이 되게 다양하다. 맞아, 그거예요. 이 다양성이 정말 큰 힘이구나. 동시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너무 칭찬을 하기가 또 좀 경계됐던 부분은 영화는 어떤 미국에서 집단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가는 성찰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지만 이게 자칫하면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자칫 노매드의 탈만 쓰고 약탈을 벌이는 거랑은 완전히 구별돼야 된다. 이거에 대한 그 헷갈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뭐 자칫하면 이제 노매드랜드 같은 게 미국의 어떤 뭐 BLM 같은 경우랑 엮여서 최근에 있는 미국의 어떤 문제들과는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연결돼서는 이거는 영화적 가치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 이걸 좀 범람할까봐 이렇게 침범할까봐 좀 그런 우려가 좀 됐었어요. 너무 자유로운 이야기다 보니까 다만 이 영화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원우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힐링도 되고 또 동시에 한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한 존재에 대한 존중이 이런 거구나.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이 측면에서 좀 인상 깊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프랜시스 맥도날드요. 저 계속 맥도날드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 배우의 연기가 너무 훌륭하다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보통 연기하면은 저는 외국 배우가 연기 잘한다라는 걸 느낌을 받기 되게 힘들죠. 어려운 게 일단 네이티브가 아닌 한 뉘앙스나 뭐 영어를 조금
전 영어도 잘 못하지만 영어를 좀 해석할 수 있다 해도 그 뉘앙스나 인토네이션을 제대로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사투리도 따라가기 어려운데. 근데 일단 그 대사가 저는 거의 대부분 자막으로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람의 연기가 뛰어나다라고 볼까? 네. 그 대사 말고 또 하나의 큰 축이 표정이잖아요. 네. 그 표정이 자극적이지 않고 정말 오버가 아니라 정말 저 표정을 짓겠구나. 그래서 뭐 이 배우가 뭐 타겟인가 그런 미국의 마트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해봤대요. 이런 연기를 진짜 메소드 연기네요. 근데 일을 연기했는데 오퍼가 왔대요. 계속 일을. 너 좀 잘하는 것 같다.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혹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시는 네. 분들이 내가 왜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진짜로 메소드 연기를 하기 위해서 진짜 연기 열정이 대단하고 이분이 노매드가 아니어서 같이 연기를 했던 분들 그러니까 네. 노매드 배우들은 네네. 프란시스 맥도먼드라는 이 배우를 잘 몰랐으니까 노매드가 아닌 거에 또 되게 놀랐었대. 그 정도로. 그래서 너 아니야? 너 배우야? 그래서 남편이 감독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연기할 수 있을까 보면 그 표정이 제가 미국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노매드도 아니지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서 저 대사를 들으면 저런 표정을 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자연스러운 연기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이 사람의 연기를 측정하게 해준 게 카메라가 아주 밀착해서 한 사람을 비춰줘요. 그래서 그 표정을 읽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2명, 3명의 모습이 아니라 화면에 가득하게 이 배우의 얼굴 그리고 상대방의 얼굴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핀샷을 때려주더라고요. 이 부분이 클로이 자오의 연출 능력이 아닐까. 마치 다큐멘터리 필름처럼 인터뷰하듯이 대사를 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녹아내리듯이 해주고 있어서 그 삼박자가 다 맞으면서 연기의 어떤 그 모든 이제 그 대단한 열연이 이영만리의 영어도 잘 못하는 제가 느낄 수 있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또 미국적인 그런 그러니까 미국의 배우 풀의 다양성을 또 보여주는 그렇죠.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배우들을 또 왜냐면은 제가 뭐 평가하는 그런 스탠스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프랜시스 맥도먼드의 이 노매드랜드에서의 연기에 비견할 수 있는 우리나라 영화가 없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선뜻 떠오르는 영화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나는 영화가 없는 거예요. 뭐 저희의 뭐 한계일 수도 있지만 제가 물론 저희가 과문해서 그런 거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참 이런 영화를 게다가 또 이 클로이 자오라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본인들이 필요했을 때 아까 조세프님이 되게 미국적인 영화라고 했는데 또 중국 사람이 연출한 미국적인 영화라는 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인 거고 그런 게 또 미국 문화의 이런 좀 다양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미국은 매우 취약한 부분이 있고 되게 위험한 부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뭐 BLM 얘기 뭐 최근에 일어난 약탈 이런 문제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 영화 안에서도 뻔히 낯선 사람이 문 두드릴 때 엄청 공포감의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 노매드 생활도 어느 정도의 치안이 확보됐을 때 가능한 얘기지. 그렇죠. 이게 막 또 너무 엉망진창이면 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나라가 훨씬 나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낫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만 이 노매드로 가는 사람이 정말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캠핑인 거죠, 이거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그것도 막 되게 장비 좋은 캠핑 막 텐트 어디 거예요? 약간 이렇게 하는 그 뭔가 대화가 그걸로 진행될 것 같은 저의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여러 각도로 우리나라하고 조금 상황을 이렇게 견주어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현실 속에서의 노매드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똑같이 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의 문화나 미국의 그런 나라들이 문화가 참 다양성이 참 대단하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미국 헐리우드 영화가 제가 이 얘기를 되게 여러 번 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그 고민을 하고 있고 되게 도약하려고 저는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같거든요. 되게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도 조금 그렇게 좀 변신할 수 있으면 도약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K-팝까지도 어떤 문법이 성립한 K-팝도 우리가 사실 뭐 저는 K-팝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세계 시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점에 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스텝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문법이. 저도 이제는 K-팝 맞아요. 조금 이제 약간 고여간다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성공한 그 방식을 빠져나가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이상 선생님이 해줬던 그 MBTI를 하는 이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승리 경험으로 한 60까지 계속 살면 네. 그 나머지 생은 내가 갖고 있었던 MBTI의 반대로 한번 도전해봐라. 아. 오른손으로 계속 했었으면 왼손을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MBTI가 필요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멋지다. 저는 굉장히 멋있는 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인도 이상 선생님 네. 본인도 이제 네. 물론 그건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기도 하셨지만 뭐 스케이트보드를 그렇죠. 한번 해본다든지 네, 네, 이런 맞습니다. 경험들. 네. 그래서 우리도 영상을 도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렇지. 이때. 그래갖고 뭐 저희가 한번 물론 지난번에 네. 녹화한 거 한번 망했는데요. 네. 그래서 뭐 다음번엔 더 잘 되겠죠. 네. 네. 잘 되겠죠 네, 뭐. 네. 그렇게 저희도 뭐 저희가 뭐 노맨드 생활을 할 수는 없더라도 네. 그 어떤 정신적인 그런 뭐 도약이나 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해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영화는 노매드랜드를 마치고 나서는 네. 영화 한 편을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영화 역시도 이 서프라임 모기지랑 연관되는 하지만 금융이랑은 좀 다른 네.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러나 좀 연결은 어떻게든지 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나온 그 연결된 게 되게 의외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고 그 싶네요. 이야기를 네.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8번째 영화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